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나라 전체가 뒤숭숭합니다. 집값 문제, 또 코로나가 다시 또 기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복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권은 다시 또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8.15를 계기로 해서 김원웅 강북회장이 앞장서서 또 국민 편가르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떨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성지지층을 다시 끌어모아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리고 레임덕을 피하기 위한 방편 아닌가, 그렇게 언론들이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는 데 대해서도 책임 떠는 게 급급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당국자들이 책임을 막 떠넘기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방역을 아주 잘했는데, 정부는 잘했는데 마치 이 특정 종파나 아니면 보수단체 때문인 것처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15 그 광화문 집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모든 책임을 그쪽으로 떠넘기는데, 그쪽에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모여든 성난 민심,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자, 이 대체 휴일, 어제가 대체 휴일이었죠. 그러니까 대체 휴일을 그때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를 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다. 너무 소비가 얼어붙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다. 이렇게 하고 좀 휴일을 하루 더 줄 테니 좀 여행도 하시라. 뭐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할인 쿠폰 같은 것도 막 발행을 했죠.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행 쿠폰까지 밖에 나가서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라, 여행 쿠폰까지 막 발행을 했습니다. 할인 쿠폰을. 그런데 그때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전문가죠.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걱정을 했죠. 그러니까 대체 휴일에 여행을 가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은경 전문가는 그냥 휴일 때는 그 집에서 쉬시는 게 낫다. 이렇게 다니면 또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실책도 이 코로나 확산의 한 원인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특정 보수 단체 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든 언론, 전국지, 지방지, 경제신문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의 일면 토끼 사는 코로나 비상사태 기사입니다. 2차 대유행이 우려된다, 이런 것인데, 각 지역에서는 언론까지 다 그렇습니다. 영남일보 일면 톱은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랑제일교회 발, 정강훈 목사가 운영하는 데죠. 집단 감염, 대구 2명, 경북 3명 확진 긴장. 자, 이 대구 경북에서 한때 코로나가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가까스로 막았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그런 기사가 영남일보 일면 톱에 실렸습니다. 부산일보도 사랑제일교회발 전국 확산 제2 신천지대나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우려를 하고 있고, 국제신문 같은 경우는 역시 부산에서 나오는 신문이죠. 60만 인파 해운대 방역이식 실종, 단속도 역부족. 해운대 지금 여름 휴가철 맞아서 해운대 60만 인파가 몰렸는데 코로나가 걱정된다는 그런 기사들이 실렸고, 경제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경제 뚝 터진 코로나, 버티던 경제 강타, 이렇게 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그 경제신문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계에서도 비상이 걸렸죠. 코로나가 확산되면 가장 바빠지는 것은 아무래도 의사, 간호사들, 그리고 병원 종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계에서는 파업이 예정돼 있죠. 조선일보 일면 톱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인데 정부와 의사는 치킨 게임을 한다. 자, 코로나 비상사태, 다시 비상사태 돌입했는데 여기 대처를 해야 할 의사들이 정부와 치킨 게임을 한다.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서로가 양보하라,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그런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그 의대 정원을 늘리고 원격 의료를 추진을 한다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니까 의료계에서 반발을 했죠. 정원 늘리고 원격 의료에 대해서. 그래서 대립이 서로 격화가 됐는데 전공의들이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자, 전문가들은 서로 양보해서 휴전해라 이렇게 하지만은 과연 이것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또 하나 엎친데 덮친 격이 되지 않을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옆에 기사 보시면은 정강훈 목사가 확진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가 확진이 됐다. 그 사진이 있죠. 지금 서울의료원으로 후송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후송되면서도 마스크 벗고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죠. 이 정강훈 목사 확진,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전국 확산이 됐고 여러 시도에서 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께 8.15 이 집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죠. 그 중에서도 정치권에서는 그 미래통합당에서 홍문표 의원이 참석을 했고 유정복,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도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여권에서 비판적인 성명을 막 내고 있죠. 자, 이게 정치 집회를 하느라고 코로나를 확산시켰느냐, 막 이렇게 또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정강훈 목사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정강훈 목사는 그 전에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패스트트랙 전국에서도 그렇고 이 강화문에서 시위를 많이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죠. 이번에는 본인이 주최자는 아니고 연설만 했다고 그러는데, 자, 정강훈 목사 그러면은 마치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 우파를 이끄는 사람처럼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제가 정확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여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에서는 이 정강훈 목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또 뭐 활용을 하든지 할 것이냐. 그것이 경향신문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좀 진보 성향의 언론이죠. 경향신문에서는 선 긋기도 대응 안 하기도 통합당 정강훈 딜레마. 정강훈을 이제 딜레마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강훈 딜레마. 보수 우파를 지향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강훈 목사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문제입니다. 자, 비판을 하자니 보수청이 걸리고 안 하자니 중도청 이탈이 우려된다. 강복절 집회 때 홍문표, 김진태 참석. 전 목사 확진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자, 이것은 경향신문의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른바 태극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있었던 태극기 세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극우라고 부르는 세력, 그 세력이 지금은 미래통합당에서 마치 계력처럼 됐습니다. 계력처럼 이렇게 안짠이 좀 부담스럽고 내치자니 좀 아깝고 그런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자, 이 거구와 태극기 이것이 동의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구와 태극기가 어떻게 해서 동의어냐? 태극기 부대는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시민들이 나서서 집회를 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태극기죠. 그리고 또 거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거구는 태극기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총선 참패에 대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구와 태극기를 동일시해서 총선 참패가 그쪽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구와 태극기가 있기 때문에 중도청을 흡수를 못했다. 그래서 총선에서 졌다. 얼마 전에 발표한 초안이 나온 총선 백서에서도 나온 내용이죠. 보수청 흡수를 못한 것이 패인이다. 그것은 결국 이른바 거구와 태극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책임을 지었는데, 자, 그렇다면 다른 쪽에는 극자도 있죠. 극자. 거의 탈레반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극자도 있습니다. 친북, 종북, 주사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중도층에서는 그런 것은 다 수용을 하고 가령 여기서
탄핵에 반대한 태극기 세력이나 이것은 여기 때문에 지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또 극우 이렇게 보수 안에서 극우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강성 보수 이 정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가 싶고, 그래서 결국은 이 강성 보수의 미래통합당에 끌려가서도 안 되지만은 강성 보수를 2단시 하면은 더욱더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강성 보수가 통합당의 뿌리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강성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보수라고 또 이렇게 또 붙일 수도 있겠죠. 강성이든 전통적인 보수들이 통합당의 뿌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지금 계력처럼 버릴까 말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세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통성이 더 있을 수가 있는 세력인 것이죠. 극히 일부를 빼고는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 중에는 저는 여러 사람이 떠오릅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지금은 다 품어야 될 때고 그 중에서 일부만 떨쳐내야 될 것 같습니다.